예, 오늘부터 바른 먹거리 지도자 과정의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른 먹거리 지도사 하면 굉장히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자격증 자체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고, 또 기존 민간 자격증에서 저희 바른 먹거리 지도자 이 자격증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두 군데에서 인가를 받아갖고 저희가 자격증을 정식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지도자 과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한다던가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극히 소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먹거리 분야에서 꼭 필요한 민간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른 먹거리 지도자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바른 먹거리 전문가, 바른 먹거리 전문가는 유해식품 및 식품 첨가물, 그리고 인스턴트 및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에 대한 전반적이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유아, 아동, 그리고 주부, 성인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음식 교육과 요리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식습관을 확립시켜주고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먹거리 관련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올바른 먹거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손쉽고 건강한 좋은 레시피를 활용하여 자신을 위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생존의 기본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그런 전문 직종을 바른 먹거리 지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자격증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쪽 분야에서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따는 자격증이 요리하고 관련된 다양한 민간 자격증, 그 중에서도 아동요리 지도자 과정, 그리고 요리심리놀이 지도자 과정, 일명 푸드테라피라고 하죠.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대상 자체가 유아,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해서 대상 자체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런데 바른 먹거리 지도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상층이 굉장히 넓어요. 임산부를 위한 음식 태교, 그리고 영아를 위한 이유식, 그리고 유아를 위한, 그리고 아동 요리, 식습관, 그리고 아토피나 천식 비염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바른 먹거리,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푸드 테라피, 그리고 키성장 브레인 푸드, 그리고 성인병, 노인성 질환, 이렇듯이 굉장히 대상의 폭이 넓게 펼쳐져서 다양한 각계각층,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 그게 장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할 과목이 바로 임산부를 위한 음식 태교예요. 임신을 했을 때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산후, 아이를 낳은 뒤에 산후조리, 그리고 산후 다이어트, 이런 과정 속에서 바른 먹거리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임신 기간별, 그리고 특징 및 바른 먹거리, 그 다음에 바른 먹거리로 하는 음식 태교, 그리고 바른 먹거리로 하는 산후조리, 그리고 바른 먹거리 하는 산후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자, 임신 초반기를 보통 우리는 1개월에서 3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굉장히 큰데 갑자기 입맛이 달라지거나 전과는 다른 메스꺼움, 울렁거림, 이때 태아의 상태는 어때요?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을 비롯해서 장기가 생성돼서 자라는 시기가 바로 임신 초기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뇌와 장기가 생성되는 태아의 성장에 꼭 필요한 식품인 엽산, 철분, 칼슘 그런 성분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시금치나 아욱, 근대 이런 것처럼 녹색 채소, 그리고 유제품, 뼈채 먹는 생선 이런 걸 많이 먹어줘야겠죠.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 그리고 고단백 식품인 어떤 거가 있을까요? 등푸른 생선도 있겠고, 그리고 식물성으로 해서는 뭐가 있어요? 콩 같은 게 있겠죠. 예. 그리고 저지방 식품인 잉어, 이런 게 바로 임산부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 먹는 잉어즙은 태아의 피부도 뽀얗게 해주고 태를 안정시켜줘요. 그래서 유산 방지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초기에 먹으면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근데 좋은 식품만 있느냐? 절대 아니죠. 피해야 할 음식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녹차, 홍차, 커피. 이유는 아시겠죠? 그 안에 카페인 성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식품이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탄산음료, 술, 담배, 이런 다양한 음식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겠죠. 임신 중반기로 들어서면서 이때는 4개월에서 7개월을 얘기합니다. 임산부들이 이때는 태아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철분의 요구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철분제를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태아의 심장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빈혈약을 꼭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태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아 같은 경우에는 장기의 완성, 그리고 손, 발가락의 정확하게 완성이 되면서 태아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모습이 형성되면서 두 발이 길어지고 속눈썹이나 눈썹 이런 게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각의 발달이 완전하게 되고 자궁벽이 얇아져서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기예요. 자, 이럴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 바로 등푸른 생선. 이게 바로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기의 전두엽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지방산의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지방산은 뇌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부족하게 되면은 머리카락이나 손, 발톱이 거칠어지거나 가려운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등어, 참치, 꽁치 이런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가 있죠. 그리고 육류는 태아의 근육 형성을 도와줍니다. 단백질은 태아의 근육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철분은 임신부의 빈혈을 예방을 해주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런 육류에는 단백질 및 철분 그리고 비타민 B1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에는 철분과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소화율이 굉장히 높고 칼로리가 낮은 반면에 고단백 식품이 바로 버섯이에요. 알칼리 식품으로 인해서 체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특히 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철분과 특히 목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철분과 칼륨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신 하반기 8개월에서 10개월을 얘기합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조기 진통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태아가 명치 끝까지 올라와서 가슴이 압박되면서 식사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여 숨쉬기조차도 힘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양막의 파열에 인해서 질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태동이 감소하면서 출산에 임박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산은 예정일과 무관하게 정산분만의 시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8개월에서 10개월은 정산분만입니다. 그리고 출산 준비를 미리 해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임신 말기 때 태아는 보통 평균 몸무게가 2.5 정도 돼요. 그리고 전신이 성숙한 태아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피부는 태지로 덮여 있으면서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모체 바깥으로 나와서 생활을 해도 완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숙이 되어 있는 시기이고요. 머리가 밑으로 향한 경우 골반으로 진입하여 분만을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가 바로 임신 말기이죠. 임신 말기 때 음식 섭취 시 주의할 점은요. 지나치게 살이 찌지 않게 지방이나 고기 같은 그런 거를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임신 중독증이나 부종에 대비해서 염분과 수분을 제한하는 식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태아의 두뇌 개발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인 견과류,
그리고 버섯류, 닭가슴살, 그리고 멸치, 치즈, 장조림, 무말랭이 이런 음식이 임신 말기 때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바른 먹거리를 하는 음식 태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음식 태교는 과연 무엇인가? 음식 태교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바른 먹거리를 음식 태교하는 방법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에 왜 태교가 중요할까요? 임신을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인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나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는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해서 음식 태교를 했다면은, 자, 산후조리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음식을 먹어야지 산모 본인한테나 아니면은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산후조리의 중요성. 도대체 산후조리는 뭘까요? 여성이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특별한 음식과 그리고 활동 그리고 거처 등의 보살핌을 통해 갖고 임신 전에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산후조리의 정의예요. 산후조리 시에 주의할 점은 산모의 건강을 넘어서 수유를 촉진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산후조리 시 주의할 점은요.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을 넘어서 수유를 촉진하고 그리고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기의 건강을 케어하는 일들로 이루어지는데요. 기간은 보통 3일에서 7일 동안 몸을 추스르고 그리고 7일에는 원상 회복 기간으로 해서 갖고요. 그리고 7일에서 9일에는 정상 생활로 되돌아오면서 분만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피로는 보통 일주일 정도 가기 때문에 회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산모의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소모된 체력하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질병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산후기에 주의할 점은 우선은 집안일. 3주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기 시작해서 태어난 후 2주 정도에는 자리에서 누워서 그리고 처음에 일주일은 누워있는 시간을 길게, 다음 일주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활동하는 시간을 길게, 이러한 방식으로 집안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주째부터는 집안일을 조금씩 시작해도 괜찮으며 이전까지는 집안일은 물론 육아도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목욕은 보통 샤워는 3일 후부터 그리고 목욕은 한 달 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한여름이라도 반드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욕조에 몸을 담그는 목욕은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로가 완전히 없어진 뒤에 의사의 허락을 받고 한 달 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호는 실내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면 안 되겠죠. 온도는 20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습도는 60%, 그리고 실내는 항상 신선하고 맑은 공기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찬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외출은 출산 후 4주가 지나면 가까운 곳에 물건을 사러 가는 거는 괜찮아요. 이때는 가볍게 하는 외출, 그리고 6주 후면은 스스로 운전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아기와 함께 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8주 전까지는 오랫동안 걷거나 차를 타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외출을 마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바른 먹거리로 하는 산후조리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산 후의 몸은 회복과 육아 그리고 산육계에 필요한 하루 열량은 2,700칼로리예요. 그죠? 보통 성인의 여성보다 약간 더 칼로리가
섭취해야 될 칼로리가 높다라는 거에 아마 들어서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임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류, 그리고 철분 등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모유를 먹이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은 젖이 잘 나오도록 우유와 과일 등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부 등의 콩 제품이나 단 그런 음식이 젖을 잘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술이나 담배, 물론 자극적인 음료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바른 먹거리를 하는 산후 다이어트. 자,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산모들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연예인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쩌면 애를 낳는데 저렇게 완벽하게 애기 낳기 전 미스 때하고 몸매나 피부가 좋을까? 되게 부럽기도 하면서 이유를 알고 싶었겠죠. 물론 그분들은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몸매 관리와 피부 관리까지 받으면서 활동을 재개를 준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날씬해지고 완벽하게 이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요즘 산모들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푹 퍼져 있거나 아니면은 대충 먹고 대충 입고 대충 외출할 때 아무거나 입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관리를 잘 하세요. 그만큼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산후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출산 후의 산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산후 6주 이후 6개월까지예요. 출산 뒤 6주 이전에 시작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지만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어때요?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까지 꼭 목표량을 세워갖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출산 다이어트는 일반 다이어트와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 관절과 근육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산모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필라테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모를 위한 필라테스는 흉식 호흡과 그리고 자세 교정, 근력, 유연성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필라테스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으로 동양의 요가와 그리고 고대 로마 및 그리스에서 행해지던 양생법 등에서 접목해서 만든 겁니다. 반복된 동작을 중심으로 신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단련시켜주는 것이 특징이죠. 자, 산후 다이어트에는 모유 수유가 좋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유 수유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우리 주부 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요. 물론 저도 주부입니다. 저도 모유 수유를 했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모유를 수유를 하고 나면은 기운도 없고 허기가 져갖고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모유 수유해서 음식 관리를 잘 더 못하게 돼갖고 살이 찌는 경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적당하게 먹고 건강하게 하면은 모유 수유는 몸이 빨리 회복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모유수와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은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게 돼요. 출산 뒤에 6개월가량 지나게 되면은 임신 전보다 2.3kg 이상 증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늘었다면은 본의 아니게 많이 드신 겁니다. 체중이 줄었다고 해도 임신 전보다 체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의 몸이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지방을 더 저장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효과적이라는 거죠. 산후 다이어트는 따로 시간 내서 하지 마시고 일반 일상생활이나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자, 평소 생활 속에서 틈틈이 움직이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활동량을 늘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낮에는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춤을 추던가 놀아주는 거.
그래 틈날 때마다 누워서 자전거를 타는 운동이라든지 예,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커트 자, 산후 다이어트는 따로 시간을 내지 말자. 평소 생활 속에서 틈틈이 움직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활동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갖고 낮에는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춤을 춘다던가 아니면은 틈날 때마다 누워서 자전거 타기나 이런 가벼운 맨손 체조 스트레칭 이런 거를 틈틈이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운동까지 했어요. 자, 모유도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산후 다이어트 식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바른 먹거리 지도사 과정이기 때문에 어때요? 식사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을 많이 먹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조류, 우유, 두부, 검은콩을 이용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식단을 짜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등 그런 거를 많이 섭취해서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산후 다이어트 식단은 어떻게 짜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칼슘, 철분 섭취를 도와줘라. 미역은 피를 맑게 해주죠. 산후조리할 때 미역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칼슘, 철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어때요? 노폐물을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도 해주고 출산 시 출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역국을 먹는 거는 그만큼 산모한테는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간식으로 우유나 요플레 같은 유제품을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렇지만 저지방으로 준비해서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과도한 과일은 절대 먹지 말자. 체중을 감량하려고 할 때 있어서 당도가 높은 과일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고 포만감을 도움이 되는 어떤 거? 방울토마토는 과채소입니다. 채소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당도가 떨어지는 방울토마토든가 아니면은 딸기, 수박 이런 것처럼 수분이 많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절대 사약.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NO!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녹화색 채소를 먹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모유수유도 했고 맛있는 음식도 건강하게 먹도록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 운동을 올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항상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스트레칭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산후조리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셔서 근육이나 뼈를 많이 쓰는 운동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준비 운동에는 5분에서 10분, 그리고 본 운동은 30분 이상, 정리 운동은 5분에서 10분 해갖고 스트레칭, 본 운동, 스트레칭을 해갖고 마무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